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전북 목회자들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7년, 피해자 추모와 재발 방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개선돼 왔는지 취재했습니다. 70년 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 북한 주체 사상을 살펴보고 복음 통일을 향해선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흥 총회장이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서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주년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권투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군부 독재에 맞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민족정신을 기리고자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 YMCA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된 5.18 민주화운동.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전주 YMCA 평화통일을 위한 만인의 소속 목회자 30여 명은 5.18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먼저 추모탑 앞에서 5월 영령을 기리는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민주열사 은명기 목사의 묘와 전북 지역 열사들의 묘를 방문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광주의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민중들의 가슴속에 살아남고 전해져서 끝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이정표가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새 힘과 용기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 바라는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년 여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항쟁 지역인 옛 도청 건물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해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화의 이렇게 성지에 와서 그분들이 흘린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례단을 이끈 이광희 목사는 5.18의 아픔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도 함께 느껴왔다며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민주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17일 개막했습니다. 국내 웨슬리언 교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존 웨슬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엔 국내 웨슬리언 교단의 목회자, 신학자, 또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준비를 총괄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 양기성 대표회장이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20년간 웨슬리언 운동을 통해 교단 간 연합을 주도해온 양 대표회장은 이번 대회가 존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아 뜨거운 성령 체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웨슬리가 외쳤습니다. 이번 5차 웨슬리언 국제대회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데믹 환란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존 웨슬리의 창조적 리더십을 배우고 본받는 성령의 대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 명예대회장으로서 장소를 지원하고 협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존 웨슬리의 성령 체험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예정론과 말씀주의 중심의 기독교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의 흐름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현재 6억 8천 멤버십을 확보하는 등 세계 기독교 흐름의 중심인 오순절 성령운동 역시 존 웨슬리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든 오순절의 성령운동의 물결이 요한 웨슬리의 성령 체포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역사적인 흐름의 모든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점검하면서 전 세계에 펼쳐질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더욱더 신학적으로 깊이를 더하고. 대회 주재 강의는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테드 캠벨 교수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진두 교수가 맡았습니다. 웨슬리언 관점의 구원, 웨슬리의 복음주의와 한국 웨슬리 운동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So I will ask you, how do you count your blessings? How do you tell the story of your own salvation? How do you tell that story to your children? How is the Spirit working in you today?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thoughts, your questions. 이틀간 이어진 웨슬리언 국제대회는 5개 신학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총장 컨퍼런스와 찰스 웨슬리 음악회, 워크숍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회를 주관한 외협은 4달 국제대회 평가회를 열고 이번 대회의 성과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7년 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추모 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으로 묻지마식 여성 혐오 범죄 재발 방지를 정부와 사회가 약속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고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한 모형 촛불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 천 위에 십자가와 종이배들과 함께 놓여 있습니다. 배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 범죄 7주기를 맞아 이 같은 범죄가 또다시 일어날까 불안한 여성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똑같은 피해가 또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 추모 운동과 함께 위로의 말을 담은 포스트잇과 국화꽃이 놓여 국민적 추모로 이어졌습니다. 16일 강남역 여성 혐오 범죄 7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가 마련된 이유는 참여자들과 강남역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7주기를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우리 공동의 기억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어 왔을까?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어도 여전히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무관심이 그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후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사회 제도적 현실을 말해준다며 피해자를 추모하기보다 폭언부터 하는 2차 가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성 폭력 범죄를 보고 깊이 관심하지 않은 것, 여성 혐오가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 묵인하고 외면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등 여전히 여성 혐오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녀 화장실을 법으로 분리시키는 정도가 제도 개선의 전부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상당합니다. 연합예배 참석자들은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로도 퍼지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여성 혐오 범죄 방지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정전 70주년,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열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탈북민 최초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춘영 박사가 주체 철학을 주제로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통해 탈북민 선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북한선교연구소가 주체 철학의 신학적 접근과 북한 선교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지난 2월 탈북민 최초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춘영 박사의 논문 주체 철학의 세계관, 인간관, 역사관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춘영 박사는 주체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기독교 조직신학적으로 풀어 성숙한 대화의 장을 여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주체 철학은 마르쿠스의 인간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혔지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 신학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에 희망이 단절되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 인간사의 희망으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논찬에 나선 숭실대학교 김일혁 교수는 북한 체제와 문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 사상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북한의 세계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적대한다면 이는 주체 사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이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을 때에만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신학이 인격적인 대화와 온전한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2,500여 교회가 세워졌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 현재는 그 땅에 3만 8천 개 이상 인간을 숭배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빠진 북한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흥 총회장이 18일 국회의사당 육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시위에서 권 총회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변형된 차별금지법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가 대처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주요 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초청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17일 열린 이번 나눔 행사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한 윤미연 권사는 지역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면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꼭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존재함으로써 이 지역까지 복을 함께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멋지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목사는 또 많은 분이 이번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념일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많은 3000명이 초청됐습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와 열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구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윤 대통령은 식을 마친 후 열사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일회용품 줄이기에 속도를 내며 환경보호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본격화했고 세종시는 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와 다회용 컵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개개인과 기업 등 각계각층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캠페인 기획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이달 초 민관 합동으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매달 11일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범도민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달 초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주민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NLL로 접근하는 북한 어선 한 척의 동향을 포착하고 NLL을 넘자 병력을 투입해 검문 검색했습니다.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북한 주민들이 다수 타고 있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이들을 수도권 한 부대로 옮겨 관계당국과 함께 합동신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콘텐츠 추천 서비스의 도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7월 출시 예정이었던 트렌드 토픽 서비스의 도입 철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렌드 토픽은 인공지능이 개인의 구독 정보와 검색 이력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등은 트렌드 토픽이 과거 여론조작 우려를 받았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가 부활하는 것이라 여기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포털 사이트 다음은 트렌드 토픽과 유사한 서비스인 자사의 투데이 버블의 개발과 출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와 장모가 미국 뉴욕에서 파파라치들로부터 자동차 추격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장모 도리아 라글랜드가 전날 시상식에 참가 후 귀가 중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았으며 경찰의 경호 지원에도 2시간가량 쫓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외신들은 파파라치 행동에 대해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비극을 소환하며 비난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자동차 추격을 피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해리 왕자는 어머니의 죽음이 언론의 과한 사생활 침범 때문이라며 분노를 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도 러시아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하루 전에 2개월 연장됐다고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발생한 세계 식량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오는 1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협정은 4개 협정 당사자의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되면서 2개월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곡물 수출 외에도 암모니아 수송관 복원 등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협정에서 생긴 왜곡을 빠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17일 대한항공 측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 보고서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 조치 방안을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100년 전 제작된 히브리어 성경책이 3,810만 달러, 한화 약 510억 원에 팔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7일 코덱스 사순이라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역대 고문서 가격 2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덱스 사수는 9세기 후반 또는 10세기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396장의 양피지를 묶은 두께 13cm, 무게 12kg의 초대형 서적입니다. 성경의 낙찰자는 이스라엘 ANU 박물관을 후원하는 미국 독지가 단체로 이 단체는 책을 ANU 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 최고 30mm, 그 밖에 전국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둘러 찾아왔던 여름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3도, 대구 24도,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고 이어서 구티비가 5월 봄 개편에 맞춰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방송됩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아버지의 이야기와 신앙의 아버지를 통해 만나는 은혜의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